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2학기 들어서 5번째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듯이 1차 시부터 4차 시는 지난 1학기 때 이미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배우는 내용과 관련해서 크게 벗어난다든가 어떤 바뀌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선생님 좀 편의상 그렇게 수업을 올렸었고요. 오늘부터 4차 시에 걸쳐서 어떤 사회과학의 연구 트렌드를 비롯해서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사회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문화라는 교과 이 자체를 관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너무 어렵다든가 하진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보시다시피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이라고 그래가지고 학문 연구 방법의 2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수업에 임할 때 교과서는 따로 볼 필요가 없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일단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이 나누어 준 이 유인물 있죠? 이 유인물들 선생님이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야? 22페이지인가? 22페이지까지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양이 좀 많은 것 같더라도 요거를 좀 반드시 확보해가지고 내 수업 적당한 공간에다가 필기도 좀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 시험 준비를 한다든가 할 때 이 프린트물, 이 유인물에 의존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고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예고를 좀 하자면은 선생님이 이번에는 사회문화를 혼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자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좀 자유롭게 아주 창의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든가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에 4차 시에 걸쳐서 했던 얘기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오늘 이번 시간까지만도 좀 뭐랄까 좀 편안한 자세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기타 과제 제출방에 언급한 내용들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예상하건대 지난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의 어떤 수업을 보면서 왜 이렇게 수업이 길어? 라는 생각 공통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는 가급적이면 20분에서 25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분 정도에서 수업의 분량을 정해놓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40분, 45분 되는 수업 그때는 꽉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죠? 자, 학습 목표를 학문 연구의 2 방향, 즉 쪼개느냐 합치냐의 2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학문을 특히 사회과에서 모든 학문을 연구를 할 때는 어떠한 대상이 되는 현상, 사건, 문제, 이슈 이러한 것들을 쪼개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파편화된 어떤 것들을 임의적으로 아니면 원칙에 입각해서 묶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이러한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학생들이라면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이긴 한데 뭐 여학생들도 뭐랄까 차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 로봇 건담 요런 거 로봇 모형을 조립을 하는 그런 아련한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그런 거를 어떤 설계도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러한 로봇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치? 선생님 어린 시절에 비교적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난 그 구조물, 모형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러한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해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체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체를 하는 거랑 분해를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학문에 연구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먼저 두 가지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의 학문적인 트렌드는 통합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도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게 있고 무슨 통합형, 융복합형, 통섭형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을, 이러한 인재를 나라 차원에서도 양성을 해야지 국가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든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제를 제출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직도 구상 중에 있는 내용인데 1학기 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탈 이론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신문기사를 자유롭게 찾아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일탈 이론을 적용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수행평가였습니다. 선생님은 좀 이번에 혼자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그 주제를 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재량에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 3차신가 4차신가에서 사회문화 전체 과목의 핵심적인 개념들이라든가 이론들이라든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 때 했던 내용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포털 검색 사이트라든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어떤 과거에 했었던 것도 상관없고 현재 오늘날에 이르러서 부각이 된 사건들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회적 이슈, 문제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임의대로 하나 골라가지고 예컨대 이게 나의 진로라든가 진학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랑 좀 부합이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세부 특기 사항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되는 사항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개방적인 마인드로 주제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5차시 수업에서는 과제를 댓글의 형식으로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면 학번 이름 해놓고 나는 사회문화,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관련된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다. 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5차시 과제는 댓글의 형태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 어떤 개념이나 이론, 이러한 거 하나 정도를 이렇게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수행평가할 때는 그 주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 자,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잘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합구 필분 분구 필하. 요 얘기는 아마 나관중이 쓴 삼국지 이 어느 부분에 도입 부분인가 아니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역사학자가 한 말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합쳐져 있는 것이 오래대로 진행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시 나뉘게 되어 있고 분열되게 되어 있고
자, 그런 분열된 상황, 오래 나누어진 상황이 오래되게 되면 응당, 필연적으로 다시 합쳐진다는 어떤 역사관을 일컫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회문화 관련해가지고 진화론이다, 순환론이다, 뭐 이러한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반복이 된다는 이유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무엇인가 합쳐졌으면은 이 합쳐진 것은 반드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식으로 나누어진 게 오래된다면 다시 언젠가는 합쳐진다는 이런 반복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은 그 맨 밑에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 해서 트렌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뒷면에다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적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러한 글자가 있어요. 연구 경향. 첫 번째. 죄송합니다. 수업을 촬영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은 휴대폰이 그 촬영이 딱 중단이 되니까 이렇게 좀 실수가 나오네요. 자, 계속합니다. 자,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은 크게 그 뒷면에다가 필기를 전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말 영어로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한자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나눌 분자, 나무를 도끼로 자른다. 즉 쪼갠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분석, 쪼개는 것의 상반되는 의미로서 통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자나 영어 이런 거 공부로 되니까 즉 합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유인물에 정리를 좀 해 두시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각각의 설명, 그 논리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석, 쪼갠다라는 말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자, 학문의 세분화 혹은 전문화라고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때 이 학문을 세상이 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식으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학이다, 아니면은 무슨 서울이라든가 부시경제학이다, 엄청나게 만들기 나름이야. 아니면은 무슨 여성의 소비 성향만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여성 소비 경제학이다, 이러한 식으로. 아니면은 국제 무역이다, 아니면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을 다룬 경제학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무수히 쪼개가지고 심화적으로 살펴보는 하나의 경향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분석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의 세분화 혹은 전문화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통합의 의미는 이것의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학문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학문적 접근 방법 아니면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자, 경제학이라는 영역이나
아니면 정치학, 아니면은 사회학, 아니면은 뭐 지리학, 윤리학, 이러한 개별 학문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현상,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경제학, 사회학, 뭐 정치학에 공통되는 이 부분, 이러한 학문들 사이의 입장을 공통적으로 아우른다 해가지고 간학문적인 접근 방법,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례가 제시가 된다면은 이게 1번의 상황인지 아니면 그것이 2번의 상황인지 요거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회문화 교과 과목을 통해서 정말로 다양한 어떤 이슈들, 사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일탈, 아니 청소년뿐만 아니고 인간이 왜 범죄를 행사하는가, 왜 죄를 짓는가에 관한 일탈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탈이라는 상황을 경제나 정치, 사회 이러한 학문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반학문적 접근 방법이라고 가려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 문제라든가 사회보장제도 이러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소수자 문제,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화적인 충돌 상황, 아주 무수히 많은 사회 문제들,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 그 내용들 접근을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은 뭐 분석의 방향, 즉 세분화 전문화된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간학문적 혹은 통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은 맞추기로 하고 오늘 좀 짧게 한다고 약속했죠. 자, 3페이지를 봅시다. 3페이지를 보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몇 가지? 자,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작게 보는 거랑 크게 보는 거, 즉 미시적인 관점이랑 거시적 관점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 3차시, 4차시에서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관점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 자, 관점하면 크게 미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거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은 여기도 적어보세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짧게 끝낼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말은 미시와 거시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작다, 절대적으로 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시라는 말은 얘에 비해서 작다, 거시라는 말은 이 미시, 얘에 비해서 작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미시인지 거시인지 맞춰봐야 됩니다. 자, 나는 여기서 물고기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물고기 하나만을 보고 있다는 말은 미시적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 자, 나무를 바라본다는 말은 역시 이 숲이라는 것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나무는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무랑 이 물고기의 관계를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물고기를 정하니까 요거는 미시적인 거, 요거는 거시적인 거,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숲이라고 했죠. 이 숲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체가 미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지구라는 데에서 이 숲을 본다면 이 숲도 미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지구는 거시인가? 아니지. 우주라는 데에서 이 지구를 보면 이 지구는 또 미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미시와 거시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좀 지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시는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하고 거시는 매크로라고 합니다. 자, 유인물 봅시다. 첫 번째, 미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는 유인물 3페이지 이제 상단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사회 구성원들한테 관심이 있다. 자, 사회 구성원에 관심이 있고 옆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부분을 중요시한다라는 점. 됐지? 그리고 옆에다가 이 미시적인 사회적인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미시적인 이론 대표적인 게 있으니 그 옆에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글씨가 틀렸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쿨리에라는 사람이랑 미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미시적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사회 구성원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반면에 거시적인 관점은 사회 그 자체 아니면 구조라든가 제도 등의 그 전체에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굿이라고 적혀 있고 배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좀 이론을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 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반드시 좋다, 나쁘다 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사회 전체를 딱 보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협력을 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기능론이라고 하고, 반대로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을 갈등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차례대로 내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미시적인 부분만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시간 7차 시에서는 기능론,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엄청 오래 할 생각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번 주에 마지막 8차 시에서는 관련된 문제들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유인물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어떤 숲, 나무랑 개울이 있고 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미시적인 관점이랑 거시적인 관점은 절대적으로 크고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부분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예를 드는 거 보자. 다양한 사회 문제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 내내 강조할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 우리 다양한 사회 문제라는 게 딱 제시가 되면은 반드시 그 문제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어떤 그 문제의 상황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대응 방안, 대안 모색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개인, 사회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중에 사회 명목론이다, 사회 실제론이다 이런 얘기부터 할 건데 반드시 개인적인 부분, 사회 전체적인 부분, 요 부분 두 개를 쪼개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 얘기를 하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번, 청소년 문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해결 가능하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은 일단 거시적 관점이라고 보고요. 기능론이라고 적어봅시다. 더 정확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두 번째, 4번.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구조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고 사회 구조라는 그 문제 원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뭐가 잘못했다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갈등론이라고 적어볼게요. 됐지? 자, 가번은 거시적 관점 중에서 기능론, 나번은 거시적 관점 중에서 갈등론, 그러면 다번은 미시적 관점이겠죠. 다번. 자, 청소년 문제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청소년의 특정 행위를 부정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요거를 좀 이미 공부가 된 학생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낙인 이론이라고 하고, 낙인 이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즉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낙인 이론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해서 이제 마치기로 할 건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문화의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